퀴즈실록 이야기 퀴즈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도깨비와 푸죽간 소년. 조선시대의 경상도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청평골. 이 마을은 사방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동쪽에는 용추굴이라는 깊고 어두운 동굴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추굴에는 수백 년을 살아온 도깨비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의 성정을 잘 알 수 없었기에 항상 두려워했고 그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도 언제나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청평골의 사람들은 이 작은 마을에서 서로 도우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쇠의 가족은 푸죽간을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선한 고기를 공급해주고 있었기에 마을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7 소년 돌쇠는 일찍이 아버지를 도와 푸죽간 일을 배우며 강인하게 자라났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러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용축을 근처에 있는 목장에서 소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숲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에 큰 잔치를 앞두고 있었기에 소를 찾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고 돌쇠는 소를 찾아와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중이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었고 용축을 근처는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침상에서 힘겹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용축을 쪽에서 길을 잃은 소를 찾아와야 한다. 내일 큰 잔치에 우리가 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꼭 다녀오거라. 돌쇠는 겁을 먹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그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용축을 근처는 도깨비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도깨비 같은 건 다 꾸민 이야기다. 내가 어릴 때부터 용축을 무서워했으니 마을 어른들이 겁주려고 한 것이지. 서둘러 다녀오거라. 돌쇠는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에 일어나 도끼와 등불을 챙겨 들고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새벽의 숲은 고요하지만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고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소리는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돌쇠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도깨비가 있을까? 없겠지. 그래도 빨리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돌쇠가 용축을 근처에 다다르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속에는 바람 소리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외에도 동굴 쪽에서 붉은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등불을 높이 들고 동굴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낮고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봐, 거기 멈추어라. 누군데 감히 내 굴 근처를 지나가는 것이냐? 돌쇠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안도하려는 순간 뒤에서 갑작스레 쿵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등불을 다시 들어 올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죠. 어둠 속에서 무언가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머리에 뿔이 달리고 붉은 얼굴에 번쩍이는 몽둥이를 든 도깨비가 돌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돌쇠의 몇 배는 좋게 되는 거대한 몸집으로 돌쇠를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붉은 눈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습니다. 으악, 정말 도깨비잖아. 어르신, 저는 그저 소를 몰러 온 마을 푸죽간 사람입니다. 해코지할 마음은 없습니다. 도깨비는 돌쇠를 보고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이 녀석! 내 용축을 지나는 자는 그냥 보낼 수 없다. 내가 내는 문제를 풀거나 나와 힘겨루기를 해서 이겨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 돌쇠는 겁을 먹었지만 도깨비의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도망갈 수는 없었기에 어떻게든 이겨야 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목숨도 잃고 소도 빼앗길 거야. 어떻게든 이겨야 해. 도깨비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널 보내주마. 하지만 들린다면 내 놈은 내 저녁거리가 될 것이다. 돌쇠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겁먹은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도깨비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이 아침에 내 다리로 걷고
낮엔 2다리로 걷고 밤엔 3다리로 걷느냐? 돌쇠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아기일 때는 4발로 기어다니고 어른이 되면 2다리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쓰니까요. 도깨비는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호라, 이 녀석이 내 문제를 맞추다니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제 힘으로 나를 이겨야 한다. 이 바위를 굴려서 저기 있는 큰 나무 밑으로 옮겨라. 그럴 수 있다면 널 보내주마. 도깨비가 가리킨 바위는 돌쇠의 허리 높이보다 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돌쇠는 그 바위를 밀어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러니 내놈 같은 인간이 감히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위를 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지혜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돌쇠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길다란 나뭇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바위 밑에 끼워 넣었습니다. 지렛대처럼 사용하면 바위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돌쇠는 지렛대를 힘껏 눌렀습니다. 도깨비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돌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나뭇가지를 지렛대처럼 사용하여 바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바위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돌쇠는 바위를 나무 밑으로 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깨비는 놀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오, 정말로 해냈구나. 내 머리와 끈기가 내 힘을 이긴 셈이다. 도깨비는 한참 동안 돌쇠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세상에는 힘만 믿는 어리석은 인간이 많지만 너는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녀석이로구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도깨비는 빛나는 보물 꾸러미를 꺼내 보이며 돌쇠에게 말했다. 여기 황금 도끼, 물이 끊이지 않는 주전자, 쌀이 끝없이 나오는 항아리가 있다. 내가 하나를 선택하거라. 돌쇠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도깨비님, 제게는 이 보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소가 길을 잃고 숲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그 소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소를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깨비는 돌쇠의 대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가 정말로 이기적인 욕심 없이 마을을 위해 소를 되찾고자 하는구나. 소를 찾아 주도록 하마. 도깨비가 소를 부르자 숲속에서 잃어버렸던 소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보물을 선택하거라. 돌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소를 되찾아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도깨비는 돌쇠의 대답에 더욱 감동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욕심이 없고 가족과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훌륭한 인간이로구나. 그래서 너에게 이 쌀 항아리를 덤으로 주겠다. 이 항아리를 잘 사용하거라. 항상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이 항아리는 계속해서 너와 마을을 지킬 것이다. 욕심이나 이기심이 깃들면 그 힘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 소와 함께 무사히 돌아가거라. 돌쇠는 도깨비에게서 받은 쌀 항아리와 함께 길을 잃었던 소도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쌀을 나누며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소를 되찾아 큰 잔치도 무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마법처럼 끝없이 쌀을 채워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용기와 선함 덕분에 마을에는 웃음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도 용추굴의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보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돌쇠가 용추굴로 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도깨비가 돌쇠에게 준 쌀항아리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도깨비가 돌쇠에게 남긴 보물의 사용 조건은 무엇이었나요?